안녕하십니까. 행운의 편지 그리고 챗 GPT 이 제목으로 며칠 전에 친구랑 하는 얘기,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이제 며칠 동안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챗GPT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이렇게 막 추천을 해주고 있고, 그 토론 중에서 저는 이제 반대쪽 그 입장에 서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했지만은, 그 토론 장소가 고기 먹고 사우나도 가고 코노도 가고 이런 장소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친구가 문과 출신, 고등학교 때 저는 이과 출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면 조금 시간이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게 필요하고, 물론 제 친구가 문과 출신이라고 해도 제가 하는 얘기들 다, 저는 학사 출신이고 제 친구는 어떤 제 친구의 이런 이제 식구들 그런 여건 때문에 하다가 만 건 아니고 석사까지 했거든요. 근데 박사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 선생님들 중에서 뭐 석박사급 선생님들 많습니다. 교사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제 그걸 많이 추천을 하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아이 문제라, 하여튼 저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석사까지 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이제 다 뭐 저보다 똑똑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능력적으로도 뛰어나고 뭐 그런 친구란 말이죠. 근데 행운의 편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행운의 편지에서 챗 GPT까지. 야, 이것도 참 큰 노동인데, 오늘 어차피 참 엄청 땡기고 잠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 밤에 그냥 며칠간 한번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 하고 싶었던 얘기가 조금 이과적인 얘기이긴 한데, 뭐 행운의 편지는 뭐 우리가 알잖아요. 챗 GPT, 그리고 또 제 친구 말에 또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 이런 것도 이제 남기는 거죠. 행운의 편지는 제가 짓궂게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행운의 편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저 캡처 여기 썸네일로 걸 건데, 썸네일로 걸 부분 외에 밑에 부분에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챗GPT가 참 그래도 뭐 많이 정말 그 발달했죠. 근데 제가 이 친구가 이렇게 보여준 거라든지 한번 제가 이렇게 그래도 몇 개 검색해보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제가 아는 분야는 챗GPT가 얘기하면은 챗GPT라는 티는 아직까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애들끼리 짓궂게 막 그 행운의 편지 막 이거를 막 하기도 하기도 했는데, 챗GPT를 통해서
저 물어봤더니 요즘엔 SNS에 그런 게 있대 또. 진화한 거지. 망이 진화했으니까. 근데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강변역 근처에 있는 이제 한강 근처에 버스 정류장에 고등학교 단짝 친구하고 저하고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버스 정류장 바닥에 먼 종이가 이렇게 접혀 있어.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렇게 섬뜩하지 않았는데 그 종이를 제 친구가 뭐 호기심에서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다 폈는데 그게 행운의 편지였던 거야. 약간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 근데 왜 그걸로부터 출발을 하냐면은 이제 챗GPT가 됐건 뭐 AI가 됐건 슈퍼컴퓨터가 됐건 양자 컴퓨터가 됐건 제가 원래 친구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중간중간에 반론을 딴지 걸듯이 막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튜링이라는 컴퓨터의 아빠 아시죠? 본 노이만, 튜링 이런 분들이 이제 컴퓨터의 초반에 이걸 하신 분들이잖아요. 논리적 구조라든지 아니면 뭐 실질적인 기본적인 구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튜링은 이제 튜링 머신 뭐 이런 거 우리가 튜링 테스트 그거 할 때 그 튜링 같은 튜링 선생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아주 유명한 수학자 힐베르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냈던 난제들이 있어요. 그 난제를 괴델이 풀었지만 사실 괴델만 푼 게 아니라 튜링 선생도 풀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수학의 어떤 불완전성,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이 아니라요. 수학은 완전성입니다. 완전성을 얘기를 하려다가 불완전성을 증명을 해버렸네, 괴델 선생이. 근데 튜링 선생도 그거를 증명을 했는데 그것도 어쨌든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순서도 아시죠? 어딘데 배우지? 점화식 때 배우나요? 점화식, 그러니까 수열에는 이제 뭐 등차도 있고 등비도 있고 또 몇 개 유형화되는 막 이렇게 싹싹 지워지는 수열도 있고 뭐 하잖아요. 더했을 때 급수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점화식으로 주어지는 이제 또 그런 거는 순서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값을 내고 이렇게 안 되면 또 돌아가고 이런 거 배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접한 게 아니라 국민학교를 사립을 나왔어요. 사립을 나오다 보니까는 8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학생당 컴퓨터 하나씩이 콤, 퓨, 타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어요. 영어 회화 시간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있고 막 그랬는데 그 컴퓨터 시간 뭐 따로 학원도 다녔습니다. 그때 GW 베이직을 배웠었는데 근데 그거 보면은 순서도에 나오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예스냐 노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서 끝나거나 아니면 돌아가야 되고 막 이런 게 이제 뭐 코딩이라고 하나요? 컴퓨터에서 이제 GW 베이직 배운 사람이라 그 뒤에 언어들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명령어들이 있잖아요. 그 명령어들이 순서도에 따라서 이제 작동을 하는 게 이제 컴퓨터야. 근데 챗GPT가 그래도 괜찮은 대답을 내놓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AI건 챗GPT건 슈퍼컴퓨터건 양자 컴퓨터건 튜링 머신에서 어떤 경우도 벗어나 있지 않아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지 친구한테. 튜링 머신의 한계, 바로 그 halting problem, 멈출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겠더라고. 근데 순서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 다 한 번씩은 배우니까. 저마식 앞뒤항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안 되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오잖아. 맨 밑에 이렇게 딱 뭐 프린트 이렇게 된 것처럼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루프라고 합니다. 루프. 그렇죠? 근데 컴퓨터, 수학, 컴퓨터는 이제 수학적인 작동 원리로 이제 가니까요. 컴퓨터가 별의별 걸 지금 다 양자 컴퓨터라고 해도 튜닝 머신이지만은, 제가 소인수분해 같은 거 되게 잘한다고 했던 게 비트가 달라서 큐빗을 쓰기 때문에 이제 지수 함수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최적화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은 그쪽 분야로는 굉장히 이제 유용할 겁니다. 그거를 자세하게 지금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큐빗, 제가 양자 이제 뭐 파동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파동 상태에 이제 파동 상태에서는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뭐 양자역학하면 막 양자 퀀텀 립도 있지만은 이제 중첩 상태 있잖아요. 중첩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 뭐 포톤이 됐건 아니면 초전도 체가 됐건 뭐 이온이 됐건 중첩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제 그걸 하려고 지금 제가 맨 처음 그 다뤘을 때보다 훨씬 더 발달을 했어요. 발달을 했지만은 지금 이제 소인수분해하는 정도죠, 사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루프를 돌다가 값이 나오는 거야. 금방 계산을 해버리는 거야. 한 우주의 나이 정도만큼 시간이 걸릴, 슈퍼컴퓨터로 시간이 걸릴 거를 금세 계산을 해버리는 거야. 왜냐하면은 슈퍼컴퓨터는 하나하나씩 다 넣어보는 거거든. 그럼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큐빗의 지수함수적인 그 연산 능력을 통해서 한 방에 막 기하급수적인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빨리 풀어버려요. 빨리 풀어버려. 근데 그 루프를, 엄청나게 많은 루프를 통해서 탁 어떤 특정한 원하는 해를 프린트, 요거를 찾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루프가 파이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연속으로 58,742번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어때요? 이거 루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한 루프일 것 같아요? 아니면 해가 있을 것 같아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몇 번이라고 했는지 또 기억, 5만 몇 번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halting problem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중지하는 문제,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은 메타적으로 이 어떤 컴퓨팅이라고 하는 요 체계 바깥에서 메타적으로 메타적인 어떤 행위라도 튜링 머신이 해낼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된 게 괴델 선생이나 튜링 선생의 증명이에요. 그래서 알파고도 대단하고 뭐 각각 영역에서 엄청 대단하고 챗GPT도 대단하지만은 어떤 그러니까 그 계산기가 계산기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AI 챗GPT는 계산기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짜 복잡한 것도 이제 잘 대답을 해내고, 또 로봇들도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면이 많아지고, 그런데 메타적인 어떤 행위도 못 참잖아요. 자, 제가 행운의 편지에 해당되는 명령어를, 코딩어를 가장 뛰어난 슈퍼컴퓨터나 아니면은 앞으로 나올 양자 컴퓨터에다가, 아니면 챗GPT에다가는 그래도 너무 짓궂지 않게 이렇게 넣은 거지만은 그거에 해당되는 논리 구조를 넣어버리면은 요거를 3배 혹은 5배씩 증식을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를 넣어버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죠? 무한 루프예요? 아니면 해가 있어요? 무한 루프지. 아주 건조한 수학적인 언어로는 3을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 혹은 5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가 될 거 아니에요. 3x fx 이퀄 3의 x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무한루프지. 반드시 이 3x 혹은 3n, n이라고 할 때 n이 계속 1, 2, 3, 4 늘어나야만 되는 상황이잖아. 행운의 편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건 AI건 뭐건 어떤 튜링 머신도 그거를 딱 보고 사람처럼 뭐야 재수없게 탁 찢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AI라고 하는 것,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것,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 챗GPT라고 하는 것, 인공지능이 어떤 경우에도 헐팅 프로그램, 발음이 왜 이렇게 부딪히죠? 이제 어떻게 딱 루프랑 관련해서 요거에 대한 메타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한 데 부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튜링 선생의 증명인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또 컴퓨터들 나오고 하죠. 챗GPT도 그래도 합리적인 대안을 밑에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 이거 물어보시면 밑에 나오는 거 뭔지 아실 겁니다. 합리적으로 그 미신이고 뭐 이렇게 뭐 해야 된다,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 역시도 여러 데이터들에 대한 데이터에서 수학적인 것으로 이제 잡아낸 적절한
가장 최적화된 답을 낸 것일 뿐이지, 그런 것들은 계속 들어올 수 있지. 그러나 그거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튜링 머신은 없죠. 컴퓨터, 슈퍼컴퓨터, 퀀텀 컴퓨터, 또 AI, 챗GPT. 자기 자신이 메타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쉬운 문제, 찢어버리면 되는 문제, 문제지를 찢어버리면 되는 거, 이런 쉬운 게 논리적으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이미 되어 있어요. 괴델이나 튜링 선생에 의해서 증명이 이미 뭐 수십 년 전에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컴퓨터가 막 발달하기 시작할 때쯤부터 다 되어 있어. 그리고 챗GPT가 돼도 그 부분이 사람이랑 다르다는 거야. 근데 각 영역에서는 알파고를 지금 이세돌이 그때 한 번 이긴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이제는 못 이기지. 어떻게 이겨? 그리고 각각의 특정한 영역에서 AI가 해내는 수준의 일을 어떻게 하냐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제 친구가 챗GPT, 이게 뭐 단점이 있겠지만은 장점이 훨씬 크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교사로서의 어떤 경험에 바탕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도 뭐 쓸 수 있는 거고, 그 친구는 이제 쓰게 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도 이제 학생들을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야. 근데 나는 그거 하면은 이 자기가 되지도 않는,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는 소리 하게 되고, 그리고 글쓰기 능력도 떨어지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이 말씀드렸듯이 행운의 편지를 찢을 수 있는 존재인데,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늘 어디서나 있고 열심히 학습하고.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전에 칼 세이건 코스모스를 보면은 이 도서관 알렉산드리아의 장서가 막 엄청났던 그 자연철학, 그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 나오고 이런, 거기 말하는 겁니다. 그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람이 뭐 인지혁명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이제 바뀌었죠. 지금의 사피엔스로 바뀌었잖아. 근데 그 바뀔 때 특이한 점이, 일단 아주 기본적인 거는 유전자 안으로 일단 장착이 돼버려. 유전자 안으로 일단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전부 다 넣을 순 없어. 대뇌피질, 뇌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많은 정보라든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뇌에 이제 들어가. 근데 이제 문명이 이제 오다가 막 그 인지혁명 이후에 또 한 3만 년 막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는 문자를 쓰게 되고, 책에 해당되는 뭐 죽간이 됐건 파피루스가 됐건 뭐 점토판이 됐건, 나중에는 이제 그 책의 형태 비슷하게 양피지가 됐건,
이제 뇌 속에 다 저장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책으로 이제 저장이 돼. 근데 제가 이제 친구랑 얘기할 때 그 책 읽는 거, 사실 컴퓨터 앞에서 검색하는 것도 원문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검색을 한다고,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필요한 걸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 스스로 읽는 거, 이제 이거를, 근데 그 알고 보면은 자기 두뇌가 직접 뭐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글을 통해서 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강조를 하고 있었거든? 어떻게 보면은 챗GPT도 그 다음 버전에, AI도 그 다음 버전에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책이 했던 역할을 이제 책으로는 이 정보량을 담을 수가 없어. 유전자로 정보량을 담을 수가 없어서 대뇌피질 했다가 엄청난 용량의 대뇌피질 했다 했는데 이 용량이 알고 보니 너무 작아. 그래서 그 다음에 엄청난 장서를 가진 도서관이 나왔는데 이 용량이 너무나 작아. 이제는 계산해야 되는 게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해지고 이거저거 파악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는 AI가 그걸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조금 바뀐 면이라면은 며칠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뀐 면이라는 거는 챗GPT가 됐건 이런 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기계칠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베이스 없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튜링 머신들은 행운의 편지를 찢는 인간의 행동을 하지 못해요. 못한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어떤 행운의 편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비슷한 거에 대해서 어떤 최적화된 답을 제시를 해줘. 그렇다고 해도 그러한 문제들은 인간에게 늘 있는 건데 튜링 머신들에게는 챗GPT, 양자 컴퓨터, 슈퍼컴퓨터, AI에게는 계속해서 헐팅 프로블럼이 생기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메타적으로는 절대 접근을 못해. 지 스스로는, 자기 논리 안에서는 한 분야를 엄청나게 뛰어나게 하는, 계산을 엄청나게 뛰어나게 하고 소인수 분해를 엄청나게 뛰어나게 하고 한다고 해도 너무나 인간이 볼 때 헛웃음이 나는 무한 루프를 계속 돌 수 있는 게 또 챗GPT기도 하라는 거죠. 계속 보완은 해나가지만 튜닝 머신의 한계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그런 튜닝 머신들이 엄청난 양의 독서를 하고 있고 학습을 하고 있고 기보를 보고 있고 지식을 늘리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럴듯하게 말이 되는 것들을 막 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주석까지 막 쫙 달아서 막 해주더라고. 제가 직접 그 하는 법을 알려줬는데 그 순서를 까먹어가지고, 그리고 그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데 로그인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러나 그게 책이 그러했듯이 어쩌면은 제가 독서라고 하는 게 그래도 굉장히 어쩔 때는 아주 인텐스하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 독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마 수천 년 전에는 아무리 책이 도서관에 저렇게 많아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저렇게 많아도, 규장각 안에 저렇게 많아도 사람은 사고를 해야 된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거야말로 진짜 자기 거지, 책은 바깥에 있는 거다. 이랬을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챗GPT도 바깥에 있는 거지. 바깥에 있는 거고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제가 지금
행운의 편지라고 하는 그 비유적인 걸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하기가, 그 고기 먹고 사우나 가고 코노 가는 동안에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만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튜닝 머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절대로 넘지 못하는 한계가 명백하게 증명이 되어 있다고. 증명. 수학적으로. 제가 지금 비유적으로 한 게 수학적으로 정확히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행운의 편지를 찢어버리지만은, 만약에 행운의 편지에 해당되는 거를 안에 넣으면은 무한 루프가 그냥 돼버리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그 바깥에서 사유하지 못한다고. 바깥에서 사유할 수 있는 존재는 모르겠네. 인간은 확실하고, 우리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 중에서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전에 책이 우리에게 사고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읽으면서 생각을 하잖아. 쓰면서 생각을 하고. 필사라고 하는 게 인쇄기술 전에 많이 이렇게 되던 그게, 인쇄기술 나오고 나서도 필사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거 하면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글을 써보기도 하고 직접. 그러면 책을 활용해서 되게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튜닝머신, 이 스마트폰,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 또 챗GPT, AI 이런 걸 통해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메타인식, 창의력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제 도서관보다 더 바깥에 저장된 자료들, 게다가 굉장히 잘 조직된 자료들, 최적화된 자료들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활용도가 굉장히 그래도 높구나. 이렇게까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참 바뀔 수, 일부러 바뀌어야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불과 며칠 전, 며칠 전에 만났지? 하여튼 불과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났을 때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딴지걸드 반론을 제시를 했고, 이게 큰 도움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게,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믿음이었어요. 신념. 근데 며칠간 그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진짜 고기 먹으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너에서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랬을 때는 뭐 한번 생각해볼, 무의식적으로 자꾸 이제 그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은 대뇌 피질도, 그리고 도서관의 책도 처음에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다. 이게 진짜냐 라고 느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이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 대뇌 피질에서 엉뚱한 쓸데없는 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그거를 메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튜닝머신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컴퓨터들도 다 활용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의 변화가 좀 오더라고요. 지금 열대야 거의 비슷하게 이제 돼가는 것 같네. 아직까진 그래도 밖이 조금 더 서늘하다, 이 늦은 시간에는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의 약간의 변화, 이런 것을
뭐 일기 비슷하게 좀 남겨봅니다. 여전히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여전히 어떤 튜닝 머신도 행운의 편지를 찢는, 행운의 편지를 만약에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된다면은 무한 루프를 가지고 있는 지수함수의 계속된 n이 무한히 커지는 그 형태 있겠지만은 인간은 찢지. 어떤 튜닝 머신도 그런 일을 해내지 못해. 이거는 제 믿음이나 신념이랑 관계없이 수학적인 증명이 되어 있는 거야. 물론 계속해서 그 관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이러고 있긴 하지만 수학의 불완전성의 정리라고 하는 증명이 되어 있어요. 불확정성은 양자역학이고요. 불완전성, 거기에 핵심은 헐팅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메타적인 것. 그러나 우리가 책도 종이에다가 뭐 까만색 글씨 있는 거잖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엄청나게 받잖아. 그리고 내가 되게 그걸 강조를 했었는데, 그거랑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스스로 글로 쓸 수 있는 능력, 이거를 강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책이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챗GPT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AI들은 더 최적화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한 영역에 어떤 명령어로서 굴러가는 영역 내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과들을 이미 보이고 있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쉽지가 않네. 이것도 이렇게 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올릴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